안녕하세요. 오늘 또 이렇게 강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강의에 앞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 땅의 주인이 되는 둘과 원주민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가 셀프 케어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하는데요. 오늘은 셀프 케어의 첫 번째 강의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겠습니다.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의 정의에 따르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정신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자극, 또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트레스에는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. 우리 모두에게 좋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좀 더 긴장해서 열심히 보려고 더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게 되고요. 또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더 잘 키우려고 또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는 것 역시도 그게 어느 정도 적절한 정도의 선이라면은 좋은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죠. 더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가 됩니다. 그런데 나쁜 스트레스는 무엇일까요? 나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. 불안이 많으면은 잠을 잘 수가 없죠. 그리고 그 불안함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. 또한 우울함 때문에 마음이 긴장이 되고 사람이 예민해질 수 있죠. 또 아울러서 우울함이 계속해서 오래 가게 된다면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나쁜 스트레스들에 대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? 마치 이 풍선을 우리가 바늘을 댔을 때 탁 터지듯이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게 되면은 우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해를 입히게 됩니다.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질환이 올 수 있고요. 또 육체적으로 몸의 많은 기능들에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. 일이나 삶에 있어서 의욕이 생기지 않죠.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. 특별히 가족들에게, 가까운 친구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. 스트레스를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스트레스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노출이 계속해서 되다 보면은 우리 안에 행복함이 없을 수 있죠. 오늘은 여러분에게 브래든과 털킨톤이라는 영국의 두 심리학 박사님께서 2002년도에 스트레스 양동이 스트레스 버켓이라는 이러한 하나의 메타포르를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소개를 하셨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이 두 정신과 학자분들께서는 스트레스의 양동이를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러한 능력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요. 먼저 상단부에 여러분 보시는 세 개의 회색 수도꼭지가 있죠. 세 개의 회색 수도꼭지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갖게 되는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. 인간관계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죠. 가족 간에 또 직장 상사와 또 부하 직원 사이에 또 동료 간에
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죠. 예를 들어서 오염이 심한 그러한 환경 속에 있을 경우, 또 그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경우에 이런 모든 것들이 환경적인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울러서 상단부에 비어져 있는 공간은요. 내게만 있는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요. 아마도 장애 아이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그 장애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. 호주라는 곳에서는 NDIS라는 이 어려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과 어, 시스템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만 주어지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.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스트레스를 통해서 지금 이 그림에서 물이 표현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것인데요. 양동이의 사이즈는 유전인자라든지 개개인의 성격이라든지 삶의 경험에 따라서 양동이의 사이즈가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두 박사님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. 물통의 크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. 우리가 스트레스를 통해서 얼마만큼 취약한지를 결정하는 요소를 얘기합니다.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양동이가 클 수도 있죠. 그 얘기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물동 양동이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의 양동이가 작은 사람은 조금만 스트레스가 쌓여도 지금 수도꼭지에서 물이 차면 이 양동이에 물이 넘치겠죠. 그것처럼 약간의 스트레스만 갖게 되어도 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양동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스트레스에 쉽게 압도되고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그랬는데요. 그렇다면 지금 중간 부위에 버퍼존이라고 완충 지역이 있습니다. 이 완충 지역이 항상 비어 있을수록 약간의 스트레스가 와도 우리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런데 물이 넘치고 넘치면 어떻게 되죠? 완충 지역이 이제는 꽉 차버려서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게끔 그 물이 넘쳐버리는 현상의 모습을 우리가 삶 속에서 갖게 된다는 겁니다. 또한 아울러서 빨간색, 주황색 수도꼭지, 여기 가운데 큰 수도꼭지가 있죠. 이 수도꼭지는 도움이 되지 않는 대처 방법을 얘기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삶 속에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술이나 담배, 마약, 음식을 마구 먹는다든지 운동을 과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일 때 나가서 지출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그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집에 연락도 끊은 채 그렇게 스스로 고립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본인의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더욱 욕심을 내고 더더욱 더 큰 기대치를 갖게 스스로에게 부여한다든지 아울러서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방식 속에 갇혀 산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이 스트레스 양동이에 물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물을 계속해서 더 채워넣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완충 지역의 물들이 더욱더 넘쳐가게끔 만드는 거죠. 자, 이 스트레스 양동이에서 중요한 부분은요, 바로 이 밑에 하단 부분에 노란색 두 개의 수도꼭지가 있습니다.
이 두 개의 수도꼭지는요. 코핑 스킬, 대처하는 능력, 대처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지에 대한 기술을 얘기하는데요. 브래든과 털킹톤이라는 이 영국의 정신과 두 분의 교수님들께서는 한 인간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 기술에 따라서 넘치는 스트레스의 양동이에 물이 넘쳐질 것이냐 아니면 수도꼭지를 열어서 그 물을 스트레스를 빼낼 수 있냐 그 모습을 이 양동이를 통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이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낸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.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항상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대처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완충 지역을 계속해서 비워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셀프 케어가 안 되고 있을 때의 신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. 우리 안에 불안함이 생길 때, 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존재할 때, 또한 우리 안에 무기력함, 우울함이 존재할 때, 또 가족 간의 갈등 속에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고 비난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대화가 단절이 될 때,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는요. 지금 내 안에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의 양동이가 넘쳐나는 것처럼 그렇게 스트레스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. 내 안에 셀프 케어가 너무너무 필요한 사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모습들이 보였을 때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분들이나 또 그 환자분들을 계속해서 케어해야 되는 그 가족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. 불안하고 두렵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뭔가의 대화가 되어지지 않고 가족 간에 계속되는 갈등이 보여질 때는요. 이거는 각 가정에게 또 건물에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파이어 알람과 같은 경계 경보를 우리에게 울려주는 그런 알람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 건물 안에 뜨르르르 하고 알람이 울리면은 우리는 그 알람을 무시하지 않죠. 이 안에 어떠한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, 불이 나고 있는지, 연기가 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또 관계 속에서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일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파이어 알람을 제시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는 그 불안함 속에 압도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내 스트레스를 내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의 셀프 케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돌보고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요. 여러분 지속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케어러라고 하죠. 도움을 주고 보호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셀프 케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병원에서 가족분들 중에서 24시간 자기 가족을 돌보는 그 가족분들이요. 셀프 케어에 대한 이런 교육을 제가 드리게 되면은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챙기다. 내가 너무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. 여러분 셀프 케어는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. 부모님들께서 내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고 내 자신의 셀프 케어가 되지 않는다면요.
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 케어의 퀄리티는 여러분이 정말 줄 수 있는 그 퀄리티보다 훨씬 떨어지는 퀄리티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. 저희 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종사자들이 의사, 간호사, 또 저와 같은 사회복지사, 우리 모두가 내 스스로를 케어하지 않고 저희가 환자를 돌보게 되면요, 환자들에게 결국 피해를 주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케어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에게, 또 여러분이 지원하는 분에게 더 좋은 케어를 주는 가장 직결이 되는 그 퀄리티를 결정하기 때문에, 셀프 케어에 있어서 내 자신의 스트레스를 매니징하는 것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. 다음 시간에는요, 과연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방식은 어떠한 사고방식인지, 또 그 사고방식을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셀프 케어를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에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부모님,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지원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강의가 아무쪼록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는 내가 지금 어떻게 매니징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떻게 셀프 케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